안녕하십니까. 전자를 쉽게 배우는 스무습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캐패시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패시터, 우리가 콘덴서라고 부르죠. 자, 재질은 이렇게 보통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 세라믹, 또 티탄산, 바륨, 탄탈, 산화 티타늄, 솔리드 폴리머, 폴리에스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질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기능은 뭐냐? 중요한 거죠. 여기 기능하고 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능. 정류회로의 평활. 정류회로. 정류회로는 파워 회로에서 브릿지 회로를 뜻하죠. 이 부분이 브릿지 다이오드죠.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의 평활. 브릿지 회로에서 직류가 나오자마자 여기서 빨간색 선은 교류 AC, 파란색 선이 직류입니다. 그 중에서 굵잖아요. 굵은 선이 있고 직류 굵은 선이고 가는 선이 이제 파란 선이. 굵은 거는 고압 311V, 가는 선은 5V, 12V 저압대죠. 저압대. 그렇게.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은 파형입니다. 이런 파형들. 펄스 파형이나 스위칭 파형이나 이렇게 유도 파형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드백. 그래서 첫 번째 DC 311V가 AC에서 바뀌어가지고 DC가 처음 나올 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이제 원어대로 하면 필터입니다. 필터, 1차측 필터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필터가 뭡니까? 평활. 그러니까 약간 맹류가 되는데 맹류 AC, DC 사이에 맹류가 있어요. 리플이라고 합니다.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제일 큰 콘덴서 캐패시터를 여기 붙이죠. 보통 여기에 여기는 400V 또는 450V에 100 마이크로 또는 68 마이크로, 82 마이크로 이런 걸 붙여요. 요걸 평활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 AC를 DC로 막 정류해 냈을 때 첫 번째로 걸리는 캐패시터. 용량은 크질 않죠. 100 마이크로는 큰 건 아닌데 전압이 높죠. 첫 번째, 이걸 평활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자, 캐패시터 회로 기호 기억해 두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직류에 대한 저항은 무한대입니다. 직류에 대한 저항값은 무한대고, 교류 성분은 뭐냐? 파형이 있는 거, 파형들에 대해서는 저항값이 작아진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테스터기는 뭘로 움직일까요? 직류잖아요. 그죠? 여기 DC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직류를 가지고 이제 저항에다 이렇게 놓으면 뭐냐? 빨간색 프로브로 직류를 줘보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여기에 그라운드 이제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줘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저항값으로. 그럼 플러스 프로브로 플러스 전류를 흘려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얼마만큼의 큰 저항값을 뚫고 넘어갔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저항값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쟀는데 10kΩ 나왔다. 무슨 뜻이냐? 플러스 전류를 한쪽에다 흘려주니까 10kΩ 저항을 뚫고 넘어갔다.
그걸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테스트기는. 자, 그런데 여기 직류에 대한 저항은 무한대로 했죠. 저항값이 무한대. 찍히지 않는 게 맞죠. 얘는 이런 MLCC나 캐패시터는 떼어내가지고 저항값을 쟀을 때 무한대가 나옵니다. 회로상에서는 이렇게 찍어도 저항값이 나와요. 왜? 회로라는 거는 전자는 여기저기 다른 부품들에 연결되고 그래서 다른 부품들로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플러스 라인에 또 다른 저항기나 IC나 이런 부품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항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찍었어도 다른 데를 통해서 이 저항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이렇게 왜 재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쟀는데 10옴이 나왔어요. 또는 0옴, 10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품이나 아니면 다른 부품에 쇼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놈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회로 추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배우시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직류에 대한 저항값은 무한대다. 교류 성분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작아진다. 무슨 얘기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회로,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이 둘 다 존재해야만 전자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5V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캐패시터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류, 깨끗한 직류 같으면 직류 그냥 통과합니다. 깨끗한 직류가 여기서 시작해 여기까지 통과를 해요. 그냥. 그런데 직류가 깨끗하지 않고 여기에 노이즈가 섞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형을 그라운드로 소거시켜줍니다. 캐패시터가. 파형이 있잖아요. 직류는 그대로 나가게 놔두고 이런 교류 성분, 파형이 있는 걸 교류 성분 전체 뭉뚱그려서 교류 성분 또는 리플 이런 거를 그라운드로 빼줍니다.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연결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파형들은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 자, 노이즈나 리플은 없애주고 직류, 깨끗한 직류만 그냥 통과시켰다. 필터된 거잖아요. 필터링 된 거잖아요. 그죠? 걸러준 거잖아요. 그래서 필터. 근데 중요한 거는 직류에 대한 저항값은 무한대고 교류 성분에서는 주파수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작아진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피코페런, 나노페런, 마이크로, 미리 페런 이렇게 돼 있는데 피코에서 나노는 1000단위, 나노에서 마이크로 1000단위, 마이크로에서 미리까지 1000단위. 1000마이크로는 1mF 이런 뜻이죠. 1000피코는 1나노, 1000나노페럿은 1마이크로페럿. 자, 회로 기호는 이렇게 그냥 이거는 극성이 없는 겁니다. 극성이요. 이런 것들은 극성이 없어요. 극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일자고 한쪽은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반호가 그려져요. 이거는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저는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율 표시가 있어요. 오차율. 여기 보시면 M이 나오죠. M. 20%짜리입니다. 없는 건 보통 10%짜리인데 있는 건 꼭 표시한 거 뭐 표시하는 거는 이제 M은 20%, K는 10%, J는 5% 이렇게 돼 있어요. 요런 걸 MLCC라고 합니다. MLCC는 얼마 전에 그
전자 그 신문을 보니까 자동차용 요즘 전기차죠. 전기차에 MLCC가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아마.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원래 이 MLCC는 일본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세계 시장에서. MLCC. 적층 세람이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준말인데 우리말로 적층.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아무것도 없죠. 얘는 가로, 세로, 높이 요게 맞으면은 다 똑같은 그 용량입니다. 원래 제조사에 가면은 제조사에 자기들만의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사이즈별로 뭐 허용 전압 전류, 소비 전력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미미해서 그렇게 우리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냥 크기만 같으면 교체가 가능하다. 아무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얘들은 글자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똑같은 거 교체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얘들도 3자가 붙은 걸로 끝에 3자가 이건 47 나노잖아요. 극성이 없는 것들은 기본 단위가 피코입니다. 극성이 없는 거. 그래서 이건 둘둘둘 M이면은 22에다가 세 번째가 승수예요. 얘는 또. 그럼 22에다가 0 3개. 0 2개네요. 승수가 2네. 그러면 2200 피코죠. 그럼 이거는 2200 피코페럿인데 이거는 2200 2.2 나노 나노페럿. 용량 있는 건 용량 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원 빼고 부품 검사. 그러니까 플러스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몇 킬로가 나오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IC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볼트가 흐르고 있다. 그럼 최소한 700옴 이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가 접지 저항값이라고 하는데 700옴 이상 나오면 문제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